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진행하는 석사과정 김준엽입니다. 이 논문은 인간의 촉각 움직임을 모방하는 촉각 센서를 사용하여 다양한 부드러운 소재의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감각적, 정서적 촉각 인식을 더 효율적이고 더 낮은 비용으로 예측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에서 물리적 성질을 측정하여 인지를 예측한다는 점이 현재 하고 있는 연구와 유사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센서즈의 2024년 12월에 게재된 논문으로 해당 저널은 엔지니어링, 일렉트리컬 앤 일렉트로닉의 이제 Q2에 해당하는 저널입니다. 우선 연구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는 촉각 인식의 계층 구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촉감 인식은 크게 두 가지 계층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거칠기나 단단함과 같은 물리적 매개 변수를 인식하는 감각 계층이고, 다른 하나는 편안함이나 고급스러움과 같은 개인적 경험을 반영하는 정서 계층입니다. 최근 이러한 계층 구조를 고려한 새로운 촉각 어휘들도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실크 원단의 촉감을 모방한 고급 화장품 개발과 같은 산업 간 경계를 넘어선 혁신적인 촉각 경험 개발이 가능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기존 촉각 평가 방법의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촉각 평가는 참가자들이 직접 재료를 만지고 평가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물리적 측정 방법이 도입되었고, 표면 특성이나 이제 재료 특성을 측정하여 촉감을 예측하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는 통계적 방법의 한계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들은 온도나 경도와 같은 특성에서는 높은 정확도를 보였지만, 마찰 관련 특성에서는 낮은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특정 재료에만 국한되거나 여러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생체 모방형 손가락 장치의 발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손가락은 누르고 문지르는 등의 능동적 접촉 움직임을 통해 재료의 물리적 특성을 인식하는 데 매우 뛰어난 도구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촉각 능력을 모방하기 위해 토카르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토카르 시스템의 주요 특징을 보시면 단일 장치로 다양한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과 힘, 진동, 온도 등 여러 매개 변수를 동시에 감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논문에서 언급된 연구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이제 117개의 서로 다른 재료에 대해서도 이제 높은 정확도로 거칠기와 마찰을 이제 구분할 수 있을 만큼 평가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시스템의 성능을 보면 감각적 인식에서는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액체 화장품의 촉감이나 표면 거치기 평가에서는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 이 고급스러움과 같은 이 정서적 인식 측면에서는 아직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 목표를 설정하였고, 해당 연구에서는 특히 화장품, 섬유, 가죽, 나무, 고무와 같은 부드러운 재료들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촉감 움직임을 모사한 통합 측정을 통해 포괄적인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먼저 실험에 사용된 재료와 준비 과정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총 32개의 다양한 재료를 선정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구체적인 재료 목록들이 나와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여기 앞에 1에서 6번까지 이 로션, 세럼, 크림과 같은 제품들이 포함되는 화장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면, 나일론, 캐시미어와 같은 다양한 직물의 섬유류, 그리고 나머지는 가죽, 나무, 금속, 타일, 점토 등 기타 재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재료 준비 과정에서는 일관된 평가를 위해 기준을 적용했는데, 모든 재료는 10cm의 이 정사각형 형태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에는 두 가지 조건에서 평가를 진행했는데, 표의 여기 별 1과 별 2를 표시를 보면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이제 직접 도포한 조건입니다. 여기 32번의 인조가죽 이 위에 이제 0.2g의 제품을 바로 도포한 상태에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이 도포 후 5분이
오븐이 경과한 상태입니다. 이는 화장품이 피부에 흡수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촉감의 변화를 고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표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1번부터 3번까지는 직접 도포, 그리고 4번부터 6번까지는 오븐 경과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7번부터는 이제 다양한 일상 재료들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다양한 촉감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촉각 평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에 참여한 사람은 총 64명으로 20세부터 59세까지 고르게 분포된 연령대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별은 남녀 각각 50%로 균등하게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평가 프로토콜을 보시면 해당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의 유형의 촉각 어휘를 사용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여기 위쪽의 19개의 이 감각적 설명자, 그리고 아래 12개의 이 정서적 설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의 감각적 설명자는 부피감, 울퉁불퉁함, 차감과 같은 물리적 특성을 표현하는 단어들이고, 여기 아래쪽 정서적 설명자는 차분함, 편안함, 섬세함과 같은 감정적 반응을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이 평가 척도는 6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했고, 1점은 전혀 느껴지지 않음을 의미하고 6점은 매우 강하게 느껴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험 조건에서는 이제 시각적 관찰을 허용했고, 이는 이 일상생활에서의 실제 촉감 경험을 재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참가자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손의 이 검지 손가락을 사용하여 재료를 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재료를 평가할 때마다 이 젖은 티슈와 마른 티슈로 손가락을 깨끗이 닦아 이전 평가의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물리적 매개 변수 측정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의 그림과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왼쪽 그림을 보시면 턱할 시스템의 실제 모습과 이 바이오텍 센서 구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바이오텍 센서 구조는 이제 다른 연구들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해당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측정된 매개 변수들을 보시면 총 15개의 매개 변수를 4개의 주요 범주로 분류했습니다. 네, 주요 변수로 분류했는데, 첫째, 마찰 특성을 나타내는 3개의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표면 미끄러짐을 시작할 때 필요한 힘, 그리고 미끄러짐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힘, 그리고 이 표면과의 접촉을 끊는 데 필요한 힘이 포함됩니다. 둘째로는 여기 이렇게 묶여 있는데, 이 표면 질감 특성입니다. 이 거시적 거치기를 나타내는 이 매개 변수 3개, 그리고 미시적 거치기를 나타내는 이 매개 변수 2개로 구성됩니다. 거시적 거치기는 이제 1mm 이상의 큰 특징을, 그리고 미시적 거치기는 1mm 미만의 작은 특징을 측정합니다. 셋째로 여기 열적 특성을 나타내는 2개의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이제 초기 열 전도율과 이제 그 다음으로 지속적 열 전도 정도를 측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탄성 특성을 나타내는 5개의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압력에 따른 변형 정도, 그리고 손가락 주변 감싸짐 정도 등 이제 다양한 탄성 관련 특성을 이제 측정합니다. 측정 사항을 보시면 각 샘플당 5회씩 측정을 실시했습니다. 오른쪽 아래의 이 그래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이 각 매개 변수는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가지도록 정비화되었으며, 일부 경우 이제 100을 초과하는 값도 관찰되었습니다. 먼저 회귀 모델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총 10개의 회귀 모델을 평가했습니다. 오른쪽 표를 보시면 각 모델의 성능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크게 선형 모델 4개, 그리고 이 비선형 모델 6개로 구성됩니다. 성능 평가 기준으로는 결정계수인 R 스퀘어를 사용하였고, 이 값이 0.6 이상을 성공적인 예측을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는 기존 연구들의 성과를 참고하여 설정한 기준값이라고 합니다. 총 31개의 설명자에 대해 각 모델의 예측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주요 성능 결과를 보시면 베깅 리그레서가 이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9개의 감각적 설명자 중 14개, 그리고 12개의 정서적 설명자 중 8개를 성공적으로 예측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 이제 31개 중 22개의 설명자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예측했다고 합니다. 성능 분석 결과를 보면 이제 몇 가지 패턴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첫째로는 이 비선형 모델들이 전반적으로 선형 모델들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는 촉각 인식의 이 비선형적 특성을 잘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둘째로는 이 앙상블 방법들이 단일 모델들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맥인 리그레서와 같은 경우 이 다중 모델의 평균을 사용함으로써 예측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이 선형 모델들은 복잡한 촉각 인식 패턴을 예측하는데 한계를 보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선형획이나 아니면 리츠와 같은 경우는 각각 감각적, 정서적 설명자에서 모두에서 이제 4개씩만 성공적으로 예측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촉각 인식이 본질적으로 비선형적이며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감각적 설명자에 대해 예측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높은 예측 결과를 보인 결과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R스퀘어 값이 0.8을 초과하는 경우를 보시면 수분 관련 설명자들이 특히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여기 끈적임, 그리고 축축함, 그리고 이쪽 달라붙음이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이는 마찰과 탄성 매개 변수들이 이러한 특성을 잘 반영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또한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설명자들도 우수한 예측 성능을 보였습니다. 여기 차가움, 그리고 탄력성, 그리고 이 부드러움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보였고, 여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아까 말했던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매개 변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예측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설명자들도 있는데, 여기 아래 두 개의 이 울퉁불퉁함과 따뜻함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 0.29 그리고 0.337을 이제 낮은 예측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이 두 그래프를 보면 위와 조금 비교되게 이 예측값과 실제값 사이의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이 설명자별 주요 변수들을 보시면 이제 대부분의 경우 3개 이상은 물리적 매개 변수가 예측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이제 좋은 결과 보였던 이 매개 변수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끄럼 유지력, 그리고 미세 거칠기 간격, 그리고 변형 복원 속도가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정서적 설명자들에 대한 예측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와 그래프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높은 예측 성능을 보이는 설명자들을 보겠습니다. R스퀘어 값이 0.7을 초과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감정 반응과 관련된 설명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위에서부터 이제 불쾌함이 가장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였고, 흥미로움 그리고 차분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그래프 A와 B를 보시면 이러한 높은 예측 정확도를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 수준의 예측 성능을 보인 설명자들도 있었는데, 이 조화음 그리고 라이크부터 해서 조화음, 이제 고급스러움, 유쾌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설명자들은 물리적 특성의 복잡한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 예측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설명자들도 있는데, 이 그래프 C와 D를 보시면 여기 미세한 따뜻함과 이 섬세함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 0.304 그리고 0.485도 낮은 예측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여기 C의 그래프를 보시면 예측값과 실제값 사이의 상관관계가 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 각 설명자별 주요 기여 변수라고 합니다. 우선 여기 가장 위에 있는 이 불쾌감 같은 경우에는 이 접촉 분리력, 그리고 미세 거칠 강도, 그리고 변형 정도가 주요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불쾌감이 여러 물리적 특성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이 결정됨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 기본적인 감정 반응은 이제 비교적 잘 예측할 수 있지만, 미묘한 감정이나 이 복잡한 정서적 반응의 예측은 여전히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본 연구는 32개의
다양한 제도에 대해 19개의 감각적 설명자 중 이 14개, 12개의 정서적 설명자 중 8개를 성공적으로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베깅 레그레서가 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복잡한 촉각 인식의 특성을 잘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해당 연구에서는 이제 수분 관련 인식에서 특히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였는데 이는 끈적임, 축축함과 같은 특성들이 물리적 매개 변수들과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기본적인 감정 반응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 촉각 센서를 통해서 이 힘, 진동, 온도 등 다양한 물리적 특성을 동시에 측정하여 복합적인 촉각 경험을 성공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 제품 개발 과정에서 촉각 디자인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해주며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해당 연구를 보면서 중간중간 궁금한 점이 들었던 거는 이제 최대한 실제 물건을 만드는 것과 비슷한 환경을 맞춰서 실험을 했다고 했는데 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손을 이 검지손가락을 이용한 건지 전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점이 이제 아쉬웠고 또 한 가지로 어, 이 실험 과정이 굉장히 길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한 사람당 각각 10개의 샘플만 측정을 해서 이제 각 샘플은 이제 20번씩 평가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는데 왜 한 피험자가 모든 이 샘플을 만들 수 없었는지 그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네, 이상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